첫 번째, 2021년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 그런데 사과 후 강아지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사과를 개에게? 진심 없는 사과와 조롱으로 받아들여지며 역풍이 거셌죠. 이른바 개사과 논란은 대선판을 흔든 대표적 미친 행동입니다. 두 번째, 2021년 TV토론 중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이상한 글자, 바로 왕자를 써왔죠. 국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속인 조언을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미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해명은 지인이 써줬다였지만 이미 논란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후보 시절 일하고 싶을 땐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실은 주 52시간도 힘든 직장인들인데 그래서 청년층, 노동계 모두 폭발했고 과로 사회에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감 떨어지는 발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네 번째, 윤석열 후보는 대구에서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 많다고. 518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와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을 정치 잘한 사람이라니? 사과는 했지만 전에 언급한 개사과 사진의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2년 미국 순방 중 카메라에 포착된 대통령의 말.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직도 법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하고 거짓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맡겼고 당연히 대통령의 품격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고 정부의 무책임에 누가 책임져야 하나 라는 질문들로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구조지휘도 없고 애도기간 중 외신 인터뷰, 골프 회동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 국제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혼자 식사하거나 공식 회담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교 고립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외교 능력에 의문을 많이 품었습니다. 여덟 번째, 김건희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속 논란, 명품 논란 등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논란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고 대통령 부부는 국정 파트너, 사적 영향력 이런 소문이 만연했었습니다. 아홉 번째, 대통령실, 장관, 수석비서관, 주요 요직들을 검찰 출신 인사로 줄줄이 임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생겼고 권력 견제보다는 사적 신뢰를 우선시했고 때문에 행정부가 검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유가 뭔지,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몰라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막말 논란과 행동은 끊이지 않았고 품격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멀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언어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윤석열은 쫓겨났고 이제 다시 대선이 시작됩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품격을 기대하겠습니다.